반갑습니다. 77입니다. 건축물은 각각 그 외관을 보면 난 뭐다 이렇게 말을 하죠. 건물 외관에서 보여주는 그 바람직한 거는 그 건물의 용도가 그 외관을 통해서 멋지고 훌륭하게 이렇게 나타나면 성공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도서관은 도서관답게, 법원은 또 법원답게, 학교는 학교답게, 그렇게 또 성당, 교회당 다 성당답게 이렇게 한정된 어떤 여건과 조건에서 또 건축비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. 그 조건에서 아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내야 됩니다. 옛날에는 왕권이 곧 신권이고 이런 개념일 때 그 신전건축, 왕궁건축은 그 아주 압도적이고 웅장하고 권위 있게 그렇게 신성하게 그렇게 지어야 되겠죠. 그래서 전면, 얼굴, 파사드라 그러는데 입구 쪽에 거기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주력을 하게 됩니다. 이 사진은 살레르노 캄파니아 이탈리아에 있는 신전 옛 건축물인데 이렇게 전면 파사드 부분을 신경 써서 강조를 하게 돼요. 옛날 신전 건축들이 뭐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이 전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. 그래서 좀 건물의 권위와 그런 걸로 압도가 되죠. 그러면 뭐 주택 경우 단독주택, 아파트야 뭐 이제 인테리어가 주 공간이 되고 외관은 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집 주인 그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강조가 되고 디자인이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 단독주택의 그냥 얼굴은 한마디로 스위트홈 느낌, 행복한 가족이 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주택이 이게 성공적이지 않냐. 관공서 건물의 경우는 그 이제 주체마다 관공서 주체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잘 나타나는데 이 관리들이 시민들한테 막 군림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 그러면 뭐 신전 건축처럼 크고 웅장하고 압도적이고 좀 녹직하게 이렇게 건축을 하겠죠. 근데 이제 관공서 건물 중에서 법원 건물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좀 권위적이고 압도적이고 그런 신뢰성이 보이는 그러한 건축에 공감을 합니다. 화강석이나 이 석조 돌로 지어서 묵직하면서 권위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러한 디자인도 좋을 것 같아요. 법원 같은 경우 이 지면 레벨보다 플로아 레벨이 좀 높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법원 건물 같은 걸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죠. 높으니까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의도의 이 숨은 디자인이 있습니다. 반대로 관공서가 이 시민들한테 좀 친근하고 뭔가 봉사하려는 그러한 마인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건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에 몇 주 머물면서 그 라구나 비치 카운티 거기 동네가 참 아름다워요. 전면에 태평양 바다의 쭉 해변이 있고 그 해변에 뭐 여러 가지 서핑도 하고 아주 탁 트인 바다입니다. 그리고 그게 동쪽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서쪽 바다예요. 그래서 이 해가 지는 건 볼 수 있고 일출은 볼 수가 없어요. 그 뒤쪽으로 이렇게 쭉 언덕백이 높지게 이렇게 해서 바다 뷰가 보이는 그 라구나 비치 카운티 그 동네가 있습니다. 위치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인데 미국 서부 쪽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그 해변이 또 있고 그 더 밑으로 내려가면 라구나 비치라고 있어요. 바다가 아름답고 그런 동네인데 자연 풍광이 아름다워서 그 라구나 비치에서 가까운 로스앤젤레스 그 헐리우드 이 헐리우드 스타들이 옛날부터 이 지역에 이제 한 명, 두 명 집을 소유하고 하면서 덩달아 다른 분들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인구들이 유입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? 결국엔 이 물이 문제입니다. 시애틀, 타코마 그 위로 해서 캐나다 이 접경 지역 그쪽은 오레곤주도 그렇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. 특히 겨울에는 우기예요. 그래서 비가 꽤 많이 내리는 그런 날씨인데 이쪽 캘리포니아 쪽은 좀 강수량이 적습니다. 연일 아주 맑은 날씨가 이어져요. 그래서 물은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다. 이쪽 라구나 지역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우물을 개발해서 우물을 이제 펌핑해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라구나 시내에다 물을 공급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계속 펌핑을 하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낮아지겠죠. 이 땅속에 이 물이 있는데 그게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바다 수면보다 훨씬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? 바닷물이 그 유입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짠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. 물이 문제가 되는 거죠. 나중에는
이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제 모자라는 물을 공급하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물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또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나고. 그런데 이 물을 공급하는 기관, 라구나 비치 카운티 워터 디스트릭트, 그러니까 뭐랄까 수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수도국. 그 건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정말 친근해요. 그 소박한 외관, 마치 그냥 행복한 가족들이 사는 그런 주택 같아요. 이 사진에서 보듯이 제가 이렇게 외관을 쭉 찍었는데 뭐 내부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. 그래서 입구에는 저렇게 수도국을 상징하는 물이 조그만 그 분수같이 생긴 물에서 계속 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. 그 외벽이 하얀색이고 또 입구 쪽이랑 이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. 벽은 그냥 백색 스타코, 또 벽돌 일부, 그리고 지붕은 스페니시 기와, 점토 기와죠. 점토 기와로 되어 있는데 너무 친근하고 정말 관공서 건물답지 않게 아름다워요. 우리나라 기와는, 우리나라 전통 기와는 원래 그 검정 기와입니다. 검정 기와. 그 기와에 대한 또 자세하고 깊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. 우리나라처럼 겨울에 엄청 추운 이런 데는 우리나라 전통 기와 같은 거는 괜찮아요. 소송 기와로. 근데 이렇게 스페니시 기와, 점토 기와, 이렇게 빨간 거 저거 그대로 쓰면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기와에 수분이 흡수된 상태에서 이게 낮은 온도에서 영하에서 세게 얼면은 기와가 터져나갑니다. 동파가 되는데. 어쨌든 이제 기와 얘기가 아니고 이 라구나 비치 카운티의 그 워터 디스트릭트는 이 지역에 1925년부터 그러니까 약 25,000명 정도, 지금은 좀 더 인구가 이제 늘어났을래나 물을 공급을 해요. 1년에 약 15억 갤런 정도. 또 갤런 하니까 이 뭐 감이 안 오는데 4리터가 좀 안 됩니다. 1갤런이.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전부 이 도량형 기준, 미터 단위, 부피, 넓이를 다 세계 기준에 맞춰서 MKS 단위를 쓰는데 미국만 고치질 않고 그냥 계속 킬로그램을 안 쓰고 뭐예요? 뭐 파운드, 인치, 피트, 뭐 갤런, 야드, 마일 이런 단위를 써요. 그래가지고 조금 우리 감이 잘 안 옵니다. 1갤런이 3.785리터인가 그래요. 4리터가 좀 안 되죠.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도 이 갤런당 금액이 써 있습니다. 요즘 가격이 휘발유 경우 1갤런당 4.5달러에서 한 5달러 사이 그 정도 돼요. 4.5달러면 어떻게 돼요? 우리 지금 환율 한 1250원을 곱하면은 5625원 정도 되죠. 4.5달러가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1갤런에서 3.785리터니까 그걸로 나눠봐요. 5625원 하면은 한 1500원 정도 됩니다. 휘발유 1리터당 미국 캘리포니아 가격이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어요. 과거에 미국도 휘발유가 굉장히 쌌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휘발유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물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이 마트에서 고기 종류, 뭐 쌀 종류 이런 거는 조금 싼데 그 밖에 이제 모든 게 조금 비쌉니다. 거기다가 같은 가격이라도 이 뭐 식당에 간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그러면 다 그 팁이 붙어요. 서비스 요금 한 15%, 20%를 팁으로 또 줍니다. 그러면 식사를 예를 들어 2만 원짜리를 먹었어요. 그러면 한 4,000원 정도, 3,000원, 4,000원 팁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.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이런 팁이 있어요. 이 라구나 비치 카운티 이 수도국은 또 근무도 주 4일만 근무합니다.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. 근무 시간도 참 아름다워요. 그래서 또 금, 토, 일 이 3일 동안은 그냥 바닷가에서 놀던지 그래도 될 수 있게 조금 이렇게 근무할 만하죠. 이렇게 주 4일만. 그래서 어쨌든 이 물을 관할하는 수도국 건물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 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이 높은 쪽에 거기서 물탱크에서 물을 이제 담았다가 또 콜로라도 강에 물을 유입해서 그걸 정수하고 이 낮은 쪽으로 하향식 공급이죠. 그러니까 라구나시티 그 제일 높은 부분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 그 별칭이 또 탑 오브 더 월드라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정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. 우리나라 남산이 해발 270m 정도 되나? 근데 그거보다 조금 뭐 높을지 비슷할지 그런데 온 사방이 다 터져 있어가지고 나지막한 동산처럼 돼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체 360도가 다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. 그래서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
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, 어쨌든 이 시 전체에 물을 하향으로 공급을 해요. 예를 들어서 그 낮은 쪽에 수원이 물탱크가 물 공급하는 라인이 저 도시 아래쪽에 있으면 또 상향식으로 펌핑을 해서 높은 데 있는 집까지 물이 갈 수 있는 압력을 줘야 되겠죠. 근데 그 집에 물이 공급돼서 그 최소 압력은 얼마입니까? 그 주택에 2층에 샤워가 있다 그러면 그 샤워 꼭지에서 0.7kg 스퀘어 센치당 그러한 압력이 있어야지 시원한 샤워를 하게 되죠. 그러면 0.7 스퀘어 센치 그 킬로그램당 압력이 얼마냐 그러면은 약 우리가 그냥 자연 수압으로 하면은 그 샤워 꼭지로부터 한 7m 높이에 물탱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내려 누르는 압력이 0.7kg 스퀘어 센치당 그런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제일 꼭대기 층에 사신다. 근데 내가 충분한 샤워의 압력을 하려면은 그 우리 집 샤워기보다 7m 높은 곳에 고가 수정 아파트 그 물탱크가 있어서 거기서 자연 수압으로 누르면은 만족스러운 최소 수압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수돗물 공급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는데,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자란 곳이 용산구 후암동이라는 데예요. 거기가 남산이 있고 남산자락 그 밑에 남산 저 넘어서는 거기 이제 사대문 안에 뭐 필동도 있고 뭐 이렇게 회원동 그쪽이 있고, 우린 반대편 남산 이쪽 반대편 쪽에 그 용산구 후암동이라는데 제가 태어나서 컸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도 저 낮은 쪽이 있고 저쪽 뭐 가롤동, 남영동, 숙명여대 있는 데는 좀 낮은 지역이고, 거기서부터 남산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이제 점점 높아져요, 동네가. 우리 집이 약간 높은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, 우리 집에서 보면 이렇게 동네가 쫙 내려다 보이고 전망이 좋았어요.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많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 집에 욕실에 목욕탕이 정말 대중탕 목욕탕처럼 그렇게 큰데 일본말로 도끼다시라 그러죠. 그 지금 말하면 그 테라조 타일이죠. 테라조가 뭐냐면은 시멘트인데, 시멘트가 기본 이제 백세멘트 하얀색이 될 수도 있고, 거기에 알료 색깔 있는 알료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 초록색도 되고 붉은색도 되고 뭐 초콜릿색도 되고 이렇게 바뀌죠. 거기에 이 너무 딱딱한 알갱이는 안 되죠. 대리석 같이 좀 부드러운 이 자갈을 뭐 큰 거 넣으면은 이제 그 무늬가 커지고, 잘 자란 자갈을 넣으면 또 잘 자라죠. 그거를 그 칼라 세멘트에다가 이겨가지고 바릅니다. 그 다음에 딱 굳은 다음에, 딱딱하게 굳은 다음에 세멘트니까 그거를 그라인딩을 해요. 이 숫돌로 그라인딩을 하면은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테라조 타일처럼 이렇게 갈려 나가죠. 세멘트도 갈려 나가고 이 대리석 자갈도 갈려 나가서 그 문양이 나오는 거예요.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된 커다란 이 욕조였어요. 그러면 이제 다 뭐 그 탕 안에서 목욕들을 하고 때국물이 남아 있는데, 그거를 바로 물을 그냥 하수도로 버리질 않고 그 물을 다시 퍼서 목욕탕 청소를 하는데 쓰고 마당 청소하는 데도 쓰고 막 썼었어요. 근데 그 욕조 안에 물이 좀 모자라니까 제가 이렇게 수도 호스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. 그거를 물을 틀어놓고 물을 한참 받게 되죠. 이제 욕조가 너무 크니까. 근데 그걸 제가 깜빡 잊고 몇 시간 뒤에 물 틀어놓은 걸 깜빡, 물이 가득 찼겠네, 이제 물이 넘치겠구나 가서 보니까 물이 그냥 쑥 내려가 있는 거 있죠. 수도꼭지 열려 있고.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물이 어떻게 됐어요? 호스를 타고 다시 빨려 나갔어요. 역사이펀이라 그러는데, 왜 우리가 호스를 이렇게 높은 데다 호스를 쭉 빨아 당기면 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그렇듯이 우리 집이 좀 높은 지역이니까 어떻게 돼요? 수도국에서 물을 막 펌핑을 해서 공급을 하잖아요. 그때 물이 콸콸 잘 나오는데, 이제 낮에 목욕들을 다 하고 이제 물에서 물을 더 받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? 이제 집집마다 이제 뭐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물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밑에서 물을 막 펌핑을 하는데 중간에 집들에서 물을 막 빼서 쓰니까 점점 압력이 플러스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돼요. 압력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그 수도 파이프 안에 있던 물이 오히려 딸려 내려갑니다. 그렇게 된 거예요. 제가 이게 그때 이 어릴 때 기억이 얼마나 그게 놀랬는지, 그때 국물이 다 빨려 나가서 다른 집 수도로 나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아주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. 이러한 거를 우리가 크로스 커넥션이라 그러는데, 깨끗해야 될 급수 라인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다른 관이 연결돼 있다든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오염물이 섞이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이거 크로스 커넥션이라 그러는데, 제가 어릴 때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. 뭐 똑같은 건데 이 그림에서처럼
물탱크가 있어요. 근데 물탱크 청소하느라고 물탱크 물 나가는 쪽을 잠그고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죠. 청소를 하는 중에 아랫집에서 이제 물을 틀어요. 근데 물탱크에서 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뭐 저 위에 층에 있는 집에 어떤 집에 그 욕조에 이렇게 호스가 또 들여져 있으면 그 물이 빨려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. 네. 또 비슷한 거지만 이제 이거는 밑에서부터 물을 펌핑해서 공급하는 그러한 이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 밑에서 또 펌핑하는 이 펌프가 고장 났을 경우에 또 저층부에 있는 집에서 물을 틀면은 위층에 있는 어떠한 뭐 수조가 됐던 욕조가 됐던 뭐 싱크대 호스를 이렇게 내려놨던 하여튼 그 물이 또 빨려서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이 물탱크 같은 거, 물탱크 뭐 빌딩 같은데 아파트가 엄청 크죠. 거기서 제가 그림에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프리핸드로 그렸는데 물이 이제 그 위에는 동그란 거 볼 밸브라 그럽니다. 볼 밸브.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다 빠져 내려가면은 그 볼이 밑으로 떨어져요. 밑으로 내려가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. 그러니까 밸브가 열리죠. 근데 이제 그 물탱크에 물이 차서 점점 올라오면 그 볼이 그 공기가 차 있잖아요. 부자라고 그러는데 부자 떠오릅니다. 물 위에. 그래서 그 물이 차오르면서 그 볼 밸브가 위로 올라오면 물이 닫혀요. 볼 밸브가 위로 올라오면서 물이 닫힙니다. 그래서 토수구라 그러죠. 그 물 공급되는 그 수도꼭지 끝에서부터 오버플로어, 그러니까 물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잠기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넘침관이 있죠. 넘침관. 그래서 오버플로우로 이 물이 넘쳐서 나가고, 그리고 공급되는 그 파이프라인도 맨 밑바닥에, 물탱크 맨 밑바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? 그 찌꺼기 같은 거 뭐 가라앉아 있는 불순물들이 글로 딸려 내려가겠죠. 그래서 물탱크 청소가 그겁니다. 그래서 물탱크 바닥보다 나가는 그 물 공급 라인은 조금 위에 있어요. 한 10cm, 15cm. 네. 그런 식으로 이게 크로스 커넥션이 안 되게 이 물 공급되는 파이프가 위에 떠 있습니다. 얼마만큼? Y만큼. 예, 그렇게 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욕조에 호스를 껴서 이렇게 들여 놓는 거, 그거는 안 하셔야 돼요. 물이 다른 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조심하시고, 요즘에는 원체 뭐 역류 방지, 크로스 커넥션을 다 막을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과거에 수압이 딸릴 때, 또 우리가 뭐 전역된 전압도 딸려가지고 그 업트랜스, 전압을 높이는 그 트랜스 기계로 이렇게 전압을 올려서 쓰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. 오늘은 이 동네 산책하다가 너무 정말 아름다운 관공서 건물, 라구나 비치 카운티에 있는 그 수도국 건물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